스페셜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함께 자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준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까지 약간 탄력도가 좀 불안하게 음봉으로 꺾인 상황인데 일단은 강보합권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장 한 줄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대여 변수 앞둔 단기 차익 실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대여 변수를 또 크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주시네요. 그럼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들도 부탁드릴게요. 네, 뭐 매달 매 분기 이제 매 해마다 있는 이제 매크로 변수인데요. 지금 이번에도 상당히 이제 매크로 변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제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이제 자생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증시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우리 증시가 늘 이제 미국 증시 갈 때는 따라서 못 가고 미국 증시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좀 있는데 우선 일정은 아침에 보니까 저희 토마토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제롬 파월 의장 상원 하원 이제 증언이 있고 가장 큰 이제 CPI 물가를 11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앞두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 증시를 앞두고 있는 모습 중에서 과열이긴 합니다. 그런 의견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단지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매파적인 의견을 펼칠 수 있을 것이냐. 이 코너가 지금 이제 1년 남짓 좀 안 돼 가는데 이제 반년 정도 넘었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과연 연준에서 만들어가는 명분, 지금 좀 갖춰져 가느냐. 미국 시민들이 지갑을 닫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비가 감소하는 형태죠. 지금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드리면, 이렇게 고금리 국면에서 물론 AI 반도체가 산업의 전면에 나설 줄 알았겠습니까? 산업의 변화에 또 가오류가 분명히 있었을 부분이지만, 앞으로 연준이,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하는 진행되겠습니다만은 저금리 시대는 연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고금리 시대로 이제 돌입하는데, 이 고금리 무작정 금리를 올렸을 때 물가가 연준이 원하는 속도대로 잡힐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연준은 그 소비 감소, 지갑을 닫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물가가 더 빨리 잡혔을 테니 지금은 실업률도 4.1, PC도 마찬가지죠. 떨어지고 있고 CPI도 지금 가이던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3.1 정도로 예상이 돼 있던데 이제 2%대가 목전입니다. 그러면 제롬 파월 의장의 상원 하원 증언은 매파적인 스탠스는 좀 어렵다고 평가하고요. 최소로 나빠도 그냥 중립적인 정도,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정도. 지금은 9월로 좀 기정사실화 돼가는 것 같습니다. 75%대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그럼 생각해 본다면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7월의 그 썸머 랠리의 지금 핵심은 이번 주하고요.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 모습은 오늘 해외 증시는 그렇게 크게 이야기 나눌 부분이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나홀로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고 중국 쪽은 좀 쉬어가고 달러 인덱스는 그래도 105불 밑에서 계속 유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환율이 1원 정도 올랐습니다. 1.4원 정도 올랐지만 크게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고 관망세다. 좀 차익 실현이다. 그러면서 양대 지수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제 랠리가 코스닥 좀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중요 강접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중단 부근까지 왔는데 상단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880선 정도, 70선 정도 보여지는데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죠. 상단 넘어서 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900선까지 도달하기 위한 과정도 금주에 다 결정된다. 연달아서 예를 들어 제롬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이야기 해주고 예측 시나리오입니다만은 목요일 날 CPI까지 잘 나온다. 이러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이에요. 단지 이제 코스닥은 여유가 있지만 코스피는 좀 올라갈수록 지금은 이제 저항 구간에 돌입하거든요. 2,900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측정이 좀 되는데 이 동안에 좀 눌러주면 더 좋습니다. 2,800선 내지는 한 2,770선까지 눌러주면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좀 기관 행보 내지는 보합권으로
보내겠다는 의중이기 때문에 뭐 결코 나쁠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중소형단을 크게 누르면 좀 문제가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확실히 조금 스마트해졌다는 걸 느끼는 게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좀 받쳐주면 더 좋죠. 기관한테는 뭐 기댈 게 없고요. 오늘 코스닥에 그래도 1,000억 정도 코스피보다 개인 수급이 있긴 합니다만은 현물 유입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가격 경쟁력을 좀 찾아서 떠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이드 쪽에서 종목들이 좀 돌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좀 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군들에 대한 장악력이 조금 떨어지고요. 뭐 반도체 섹터는 좀 예외입니다만은 2차 전지라든지 오늘 뭐 자동차도 조금 안 좋은 소식, 뭐 피소 소식이 좀 있었죠. 현대차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이드로 조금 수급과 종목이 돌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도 정리를 하고요. 결국은 이제 주도주 쪽으로 갈 것이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이제 소외주를 집어넣어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인데 뭐 소외주를 넣는 형태는 오늘도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결코 나쁘지 않은 구도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계획을 좀 긴 관점으로 볼 건지 짧은 관점으로 볼 건지는 설정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우호적인 상황은 눌림목 포인트 때는 중소형단에 코스닥이 조금 더 우위에 서지 않겠나. 미국 시장도 지금 인텔 위주로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심의 하락세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크로 변수를 앞두고 있는 한 주인데요. 선머 랠리의 핵심은 결국 다음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더욱더 중요하고요. 여전히 가격 경쟁력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섹터별 전략 들어보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어제랑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동일하게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리고 전선 에너지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그렇다면 섹터별 전략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D램 낸드까지 업황 호조 돌입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 낸드와 관련돼서 또 다시 삼성전자의 또 이런 투자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D램에 이어서 낸드까지 업황 호조에 돌입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CX3나 유리기판 쪽 좋은 것 같은데 반도체 전략 알려주시죠. 네, 지금 뭐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정통 D램 낸드 레거시가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근데 요즘에 좀 퍼포먼스가 나오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상승 동력이 남아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뭐, 차트 조금 보시죠. 인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텔 차트 모습인데, 인텔 주봉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30불부터 상당히 많이 올랐죠. 뭐,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좋지는 않았죠. 50불부터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미국 시장도 좀 가격이 싼 종목으로 이번 주에 인텔이 지금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국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레거시 쪽이 워낙 좋아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 부분을 확인시켜주고 반도체 딜은 고정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운신의 폭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탄력성이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HBM 쪽으로 좀 직결 구도가 있었고 직관적인 종목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빠지면 뭐 23만 원의 돌덩이를 지금 발라놨습니다. 강하게 밀어 올리면 거래량만 동반되면서 25만 원도 돌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적대나 넘어갈까요? 아직까지는 뭐 기관 행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오늘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정통 D램 낸드 반도체 이제 업황이 호조로 가고 있다.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모멘텀 종목들도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데 중소형단으로 수급과 매기가 좀 전이될 수 있느냐 요 부분이었잖아요. 특히 삼성전자 밸류체인. 오늘 뭐 네오셈 이야기도 좀 나왔고 엑시콘 이야기도 좀 나왔어요. 콜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진행하고 있다 뭐 등등. 최근에 주가도 그에 맞춰서 좀 반등이 크게 나왔고 차익 실현 흔적도 좀 있습니다만은 모멘텀 종목들도 더불어서 물량 테스트라든지 퍼포먼스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전공전 단에서 오늘은 이제 원익 IPS는 여러분들 쉬었거든요. 거의 이제 5일선하고 키 맞추기가 됐습니다. 참 아름답게 지금 기관 행보로 가졌고 오늘은 이 찰나를 이용해서 주성이 좀 튀었죠. 네, 주성이 한 3%대 반등이 21선에서 지금 공방전을 펼치는데 올라왔고
다른 쪽으로 좀 보게 되면 오늘 쉴 것 같은데 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통적으로 뭐 있는 SNS텍이라든지 유니셈 최근에 흐름 좋았죠. 유니셈은 눌림목에서 21선 이겨내고 오늘 5.5%대.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오늘 뭐 필옵틱스, HB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 뭐 이재용 회장이 미국 공장을 좀 방문했고 우리 수원 공장에 관해서도 방문했다. 아직 이제 유리기판에 관해서 상용화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실적 기반으로 이제 실체화 부분이 아직 이어지지 않은 쪽인데 모멘텀 쪽에 의한 이런 수급 랠리는 조금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기판 쪽도 확실히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반도체가 이제 HBM과 레거시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면 굳이 이제 제가 지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쪽이 뭐 이제 전공정이라고 좀 해놓고요. 이렇게 갔다면 기판 쪽은 이제 HBM하고 비슷한 게 유리기판, 그 다음에 정통 FCBGA 이렇게 좀 구도가 설정되는 것 같고 FCBGA가 가격은 좀 낮죠 더. 네,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지는 뭐 심데코 쪽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비슷한 맥락을 좀 이어본다면 굳이 이제 실적 부분이 있었던 부분과 그리고 모멘텀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모멘텀 종목들이 뭐 CXL 이런 쪽으로 좀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매매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따라가는 쪽으로는 수익 실현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매매에 취약하다. 나는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스윙 접근이나 포지션 쪽을 해간다 이러면 눌렀을 때, 그렇죠. 지금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눌러주는 종목들이 있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종목군 장세이긴 합니다만은 CXL, 유리기판, 전공종을 그리고 KC텍까지 잊어버릴 뻔했는데요. HBM 좀 관련해서 오늘 KC텍 7%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을 보게 되면 스타일에 맞춰서 접근하기에는 좋지 않겠나. 좀 모멘텀 보시는 분들, 뭐 HBM 보시는 분들, 전공종 보시는 분들, 각각 본인의 니즈와 또 그리고 자신감에 맞춰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쪽이 이제는 낙수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점 상단에 있는 거는 보유자 분들의 영역으로 남겨두시고 매매를 진행하실 분들이나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특히 신규 접근 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강조드립니다. 진입을 해보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모멘텀이나 섹터별로 접근하거나 또 가격 경쟁력 있는 쪽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오후에 열리는 파운드리 포럼에서는 좀 얻어볼 만한 포인트가 없을까요? 결국은 나올 부분이 이쪽에서는 지금 CXL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반도체 기술력에서 BSPDN이라든지 CXL은 아직 상용화까지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CXL은 이제 HBM이 D램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처리 속도 쪽으로 이제 부각이 돼 있다면 CXL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효율성 부분이거든요. 4차선 고속도로보다 8차선 고속도로 이렇게 비교하면 적당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서 격차가 좀 벌어졌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좁히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포럼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향후 기술력 쪽에서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은 CXL 부분인 것 같고 관련주가 장비 쪽으로는 네오셈, 엑시콘 정도가 있고요. 모듈 쪽으로는 코리아 서킷, 오키스전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시나 이제 파운드리 부분이겠죠. TSMC와의 격차를 삼성전자에 아쉽지만 실력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좁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주문용 반도체, ASIC 이제 ASIC 주문용 반도체 시장이 아직 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개화가 됐을 때 어느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타이적인 이유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냐. 저는 올해 연말 내년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팹리스 업체들의 그 엔비디아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반도체 IP하고 DSP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모습인데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아직은 바닥을 탈출했다는 시그널은 없습니다. 오늘 가온칩스하고 AD가 좀 오르는데요. 가온칩스랑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방 경직성은
확보했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지지 라인에서 지금 단기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확실히 모멘텀이 좀 타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파운드리 포럼을 제외하고도 지금 국내에서 열리고 나서도 다음에 아마 또 일본에서 열릴 겁니다. 계속적으로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파운드리 IPDSP 그리고 CXL 쪽으로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단지 실적 부분에서 조금 앞서갈 수 있는 기업들은 선별화가 필요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략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로 2차 전지의 자율주행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테슬라와의 연동 관계를 또 강조를 주셨는데요. 오늘 한 줄평 궁금합니다.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사이드로 도는 수급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수급이 사이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해석을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담겼을지 전략 알려주세요. 근데 첫 번째 지금 2차 전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오늘 생각보다 어제 뭐 테슬라가 또 괜찮았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셨을 텐데 사실은 뭐 테슬라 지금 주가 차트 모습인데 탄력성이 좀 둔화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고요. 갭 상승으로 몇 번을 뛰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시세의 이제 분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250불, 60불 돌파를 할 수도 있고요. 눌림목이 가격 조정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기관 행보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안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단지 지금 이제 이렇게 박스권 상단까지 도달하는데 이제 돌파도 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가격을 필수적으로 일단 체크를 하고 지금 뭐 매그니피션트 주식 중에 뭐 테슬라만 안 올라왔지 않냐. 테슬라만 안 올라오니까 올라올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테슬라가 안 올라온 이유는 전방 산업이 안 좋았기 때문인데 최근에 인도량이 좋아진 이유는 사실은 NCM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뭐 ESS, LFP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앞으로도 이런 구도는 좀 설정될 거고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지금 이렇게 연동 관계를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뭐 LG엔솔 이제 앵커님이 실적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라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LG엔솔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영업이익이 뭐 1,900억 정도 나왔는데 세액공제 AMPC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4,500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약 적자라고 보시면 되죠. 단지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선별화되는 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LG엔솔은 이제 하반 경직성 확보에 가는 쪽이고요.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종목은 확실히 흐름이 괜찮아요. SDI하고 LG엔솔도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지금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좀 기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주봉 흐름이 진행될 거냐는 완전히 체크 포인트고요. 요 정도 정리하고 SDI하고 LG엔솔은 조금 반응을 맞춰서 가고 있는 쪽인데 LG엔솔이 이제 먼저 두들겨 맞았죠. 뭐 실적 발표했으니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기 때문에 단지 수급 자체가 이제 테슬라하고 연동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2차 전지랑 자율주행이랑 좀 나눠 먹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주가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이 지금 오토웨이브 주봉 모습인데 사실은 5주 동안 내내 올랐습니다. 이번 주도 지금 4.5%대 상승이고 오늘 일본 기준으로도 지금 5일선에서 양봉 전환을 했거든요. 돌아가면서 밑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뭐 사마 콘덴서, 서진 시스템, 이제 ESS 쪽인데 밑에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 여러분들 아시는 라이다 쪽이죠. 퓨런티어, 넥스트 칩 이런 쪽들이 계속 이제 반응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의 연동 관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탄력이 지금 둔화될 수 있는 측면 쪽인데 주도주의 커플링은 좀 약화되는 쪽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LNF가 아직 상승으로 간다고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아까 결정된다 그랬죠. LNF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하게 그 15만 원 안착을 하면요. 조금 더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관점으로 딱 설정이 돼 있죠. 매수를 할 거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밑으로 이탈되면 손절이고요. 14만 원 깨지면 위로 안착해서 15만 원 밀어주면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갈 모양새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15만 원 안착하고 그럼 보면 되지 않느냐. 원래 이게 정석인데요. 교과서적인 기술 접근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공매도도 정지돼 있고 LNF 오는 거래대금을 보니까 50위권 밖이에요. 네. 거래대금도 많지 않은 상태고 비노가 공백도 있어서 사실은 지금은 조금 리스크를 안더라도 손절매 형태로 지금의 어떤 삼각수렴 형태에서 접근하는 게 좀 맞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뭐 사마 콘덴서, 신성 ST 이런 ESS, LFP 관련 자율주행 종목들이 수급을 나눠 먹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들에 대한
흐름 자체, 퍼포먼스 자체, 커플링 자체가 좀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단지 다음 주를 내다본다면 이번 주부터 단기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모아가는 전략은 상관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바닥권이다 까지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투심 자체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자율주행도 다음 주가 포인트입니다. 지켜보시는 전략 구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선과 에너지 섹터도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에너지 이제 상생 구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또 관심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전력기기 매매 관점으로 제시 주셨었는데 확실히 오늘 탄력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섹터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준비를 할 때 사실은 제약바이오를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쪽이 제약바이오도 오늘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매 관점으로 좀 보자 했으니까 오늘 LX 일렉트릭 모습인데 약하지가 않죠. 20만 원에서 21선 반등을 좀 성공했고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조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겨내면 또 가는 쪽이고, 이건 이제 현대 일렉트릭 모습인데 오늘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무너진 모습은 아니라서 뭐 과열이긴 맞습니다만은 전방산업을 보자면 사실상 뭐 선반영된 부분은 있겠지만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죠. 단지 이제 여러 뉴스 플로우를 좀 봤는데 뭐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현대 일렉트릭이 이제 마진 스퀴즈에 걸리지 않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행진하면요. 물론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사실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이유는 없죠.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산업의 어떤 크기와 캐파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저는 보유자분들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직 익절 가격을 제가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전선 쪽은 전력기기 쪽, 뭐 변압기 쪽 특히 매매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에너빌리티가 그러니까 빠집니다. 여러분들 신고가 갱신하고요. 22,300원 갱신하고 좀 빠졌다가 지금 이제 공방전이죠. 3.8% 오르긴 하는데 지금은 양쪽 다 뭐 대결 구도 양상보다는 상생 구도 양상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양 섹터 모두 이제 놀림목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긴 관점으로 끌고 가시든 명확한 스탠스가 필요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선과 에너지 섹터까지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일정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HPSP 준비했습니다. 네, HPSP를 주시네요. 이 종목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네, 아직 뭐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명확히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 목표가 제시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지금부터 좀 관찰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지면서 단기 반등 리바운드들은 좀 나왔어요. 보니까 유튜브 잠깐 스탠바이 할 때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시던데, 최근에 이오테크닉스는 많이 올랐는데 수율 관련해서 두 종목 뽑으라면 이제 HPSP, 이오테크닉스인데 조금 HPSP 탄력이 떨어졌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연동 관계가 좀 TSMC 관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SMC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TSMC 주가 자체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확보하면서 조금 거래량 동반되면 바닥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인식이 될 거예요. 뭐 실적 부분이나 영업이익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TSMC 쪽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에이징랜드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이징랜드나 HPSP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위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HPSP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관찰이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일단은 TSMC 쪽 라인을 공략하신다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방 경직성 잘 만들어가면서 거래량이 나오면 바닥에 대한 인식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한번 관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스페셜 원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장 투자 전략도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